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 경매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최근에 경매 나오면 다 경매 1차에 낙찰이 되고 있죠. 자, 감정가 100 몇십 %, 그래서 130%, 140%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근에 그죠?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 물건 역시도 전용 면적이 약 56평입니다. 분양이 86평이고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용이 56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전용 56평짜리인데 게다가 서울 강서구 뭡니까? 9호선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인데 전용이 56평인데 감정이 5억 9,6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전용 평당 따지면 1,000만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아마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이에요. 두 번이나 연기가 됐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0월 14일, 11월 12일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려다가 여기 매각기일 변경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채권자의 연기 신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 연기 신청이 두 번까지 보통 받아들여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세가 상당히 감정가보다 높다고 알고 있는데 채무액이 조금 총 채무액을 따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뭐 취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번호내 2020 타경의 807하나입니다. 807하나. 자, 전용 면적 56평, 55.9평, 분양은 86평형, 감정가 5억 9,600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 먼저 하고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중개물건 현황도 보도록 하죠. 자,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가격 시점,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점이 2020년 11월입니다. 1년 몇 개월이 지났죠. 자, 12층 건물 중에 건물에서 5층에 있고요. 해당 물건은. 자, 사용 승인,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이 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몇 년 지났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 관계가 밑에 나오는데 등기부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 자,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에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모양입니다. 2006년도에 2억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2억에. 자, 2015년 9월 8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 하나은행 근저당 있어요. 제일 먼저 근저당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8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로 이 아래는 전부 다 뭡니까? 소멸 대상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압류가 있고요. 2018년 4월 달 역시 강서 세무서에 압류가 있습니다. 이 압류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KB국민카드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2일에 주식회사 땡땡플래닝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이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위에 있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가압류권자가 하는 게 강제경매죠. 그 뒤에 또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 5월 달에 압류가 있습니다. 이 등기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계속해서 뭡니까? 세무서나 그리고는 관할, 그죠? 구청 이런 쪽으로부터 압류는 계속해서 이제 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등기부 현황에 옆에 보면은 참고하시라고 채권액 합계해서 3억 7,4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3억 7,400 얼마는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근저당 그리고는 가압류 이 금액을 합한 거고 압류 그죠? 강서구 강서세무서 뭐 이쪽으로 쭉 지금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압류의 총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액 합계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하면은 여기 말소 기준 등기 있지 않습니까? 2015년 9월 8일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다 뭐라고요? 경매가 진행되고 우리가 잔금 내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하면서 이게 말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말소되는 소멸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우리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9월 8일 하나은행의 근저당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2018년 1월 10일입니다. 2018년.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 날짜를 따지고, 그죠?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따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2018년도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도고 하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요. 그리고 확정을 2019년 5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2월 8일인데 2020년 12월 10일 이렇게 배당 요구됐습니다. 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를 하긴 했지만 대항력이 없는,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 3천만 원에 250만 원이란 조건으로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에 250만 원. 제가 이제 이 물건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달 전에 중개물건 나온 거, 요 건물에, 이 경매물건 건물에 이 건물 2층보다 살짝 밑에 층 해서 동일한 평수가 3천만 원에 300만 원으로 중개물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계약이 완료됐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은 작년, 지금 1월 달이지 않습니까? 2022년 1월인데 2021년 10월 달에서 이렇게 포스팅한 내용이 중개물건 포스팅이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물건보다 밑에 층, 조금 아래층에 이제 물건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18년도 이제니까 이게 3천에 250만 원. 그동안 시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월세도 올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건 가시면은 공실이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시고 조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 상가보다 여러분이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조사하듯이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동일한 평수, 동일한 평형, 똑같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다른 일반 비주거용보다는 조사하기가 쉬우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하자는 없고, 그리고는 후순위 임차인이,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3천만 원에 250만 원이란 조건으로 있다. 대항력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런 데도 해당이 안 되고요. 확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날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순서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세금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권리분석은 끝났다, 그죠? 경매의 기본적으로 따지는 등기부라든가 임차인 현황 같은 것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예상하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떤 변수가 경매에서는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임장을 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임장 가시면은 관리비 조사하시고요. 미납관리비. 그리고 이 임차인이 대부분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면은 있어요. 그대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이제 협조 요청해서 안에 구경도 좀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은 예, 그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죠. 임차인들이 입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기웃거리고 업무 보고 있는데 기웃거리고 자꾸 경매 때문에 사람들 찾아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좀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요령껏 해서 안에도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상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세금을 모른다. 세금을 빼고 생각을 하면은 채권의 합계가 3억 7,400. 그리고는 임차인 보증금 3천만 원. 요건 더할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알 수 없지만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는데 2020년 1월 2일 날 또 이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이 금액인지 이 금액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이 임차인 보증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건 별도고 또 그리고 근저당 설정한 건 또 별도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가시면 이런 물건 조사 가시면은 공실이 있는지 그죠? 조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는 만약에 공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가면 절대로라니까 좀 그런데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공실이 있다면 얼마인지
공실이 없다면은 최근에 얼마 정도의 계약이 됐는지 이런 거는 중개사님들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요 등촌동 같은 경우 말이 등촌동이 바로 옆에 가양동 아닙니까? 거기 많잖아요. 그죠? 요거는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굉장히 역에서 가깝고 출구에서 100m도 안 되거든요. 몇십 미터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 그런데 조금 오래됐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옆으로 가양동 쪽으로는 또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하고 또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상 배당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최저가잖아요. 1차니까 5억 9,600입니다. 5억 9,600으로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 경매비용 574만 2천원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5억 9천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강서구 그리고 강서세무서에서 들어오는 계속해서 이제 아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금액은 계속 불어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낙찰받고 잔금 내고 배당일, 그죠? 배당일 며칠 전 돼야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금액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 금액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입니다. 그죠? 하나은행 말소기준 등기였던 근저당권자죠. 자, 여기서 3억 2,400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확정 받았었죠. 임차인 확정 받았습니다. 그 3천만 원. 그죠? 그리고 뭐죠? 경매 신청한 KB국민카드 있고요. 그리고는 아까 임차인이 이 확정을 받았는데 그게 불안해서 또 근저당까지 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튼 명확하진 않지만 뭐 근저당 별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받고, 그리고 이제 요거 위에 뭐죠? KB 국민카드 경매 신청한 이거랑 위에 가압류는 같은 직권일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튼 꽤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세금이 얼마 있다 하더라도 5억 9,600보다는 높게 낙찰이 될 거니까 임차인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배당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도하기가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은 에이스 테크노 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파트용 공장, 최근에 생기는 그런 모양이랑 좀 달라요. 그냥 뭐 근린 시설 같은, 그죠? 일반적인 업무용 건물 같은, 그죠? 업무용 뭐 사무실도 쭉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인포메이션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복도 모습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그죠? 이거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보입니다. 그죠? 금방 사진이, 그죠? 네,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게 요 호실의 입구 부분 모양입니다. 현황 감정평가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임차인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형광등 불 켜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사무실 내부 모습인가 봐요. 사무실 내부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입지, 그래서 9호선입니다. 9호선 양천 향교역 6번 출구가 제일 가까운가 봅니다. 6번 출구 나오면 바로 여기에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배꼽 닿을 때 있고요. 1층에 기업은행이 있네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있어서 업무 보시기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호실 배치도입니다. 호실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사진 보니까 보였던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사람들 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계단 되어 있고, 화장실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봅니다. 남향이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 테라스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다 이렇게 호실마다 남향으로 테라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뭐 사진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볼게요. 자, 입지 여니까 장소에서 여기 이 건물에 그래서 입점되어 있는 이런 게 쭉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죠, 아파트 공장이니까 여기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는 이제 저층 부분은 근린 상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원래 아파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층 또는 규모에 따라서 1, 2, 3층까지 그죠, 근린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들도 보통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제가 이제 경매에서 진행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보면은 그냥 보니까 그냥 사무실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정말로 공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장으로 흔히 사용되는 좀 그런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라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드라이브인이 되죠. 밑에서부터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그 차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면서 올라가서 그래 층별로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는 복도까지 해가지고는 앞에 안에까지 이렇게 뭐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공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층고도 높아서 안에 이제 복층 형태로 해가지고는 뭐 사무실도 쓰고 공장 쓰고 뭐 그렇게 되죠. 크레인 같은 것도 그죠? 호이스트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마 사무용 주로 이제 일반 어떤 사무실 같은 그런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지금 이 위치입니다. 그죠? 여기 9호선, 그죠? 9호선 양천 향교역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 건물이고 바로 밑에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경매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 벤츠타운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비슷한 어떤 건물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바로 옆에 보면 여기 CJ 제일제당 그리고는 뭐 한번 쭉 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여기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요 일대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아파트 공장 지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양 대시양 플렉스 지식산업센터 2022년 1월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량이 이렇게 그 임대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임대가 같은 게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 많으면 전세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는 여기 이런 거 하고 또 이쪽에 하여튼 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산들 바로 옆에 있는 가양동 쪽에 이런 어떤 물건들도 가셔가지고는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몇 년씩인지 그리고 몇 평인지 어떤 그 장단점이 이 건물하고의 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는 얼마 임대가는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쭉 가양역까지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쭉 걸으면서 요 부분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좀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가양역 인근에 이런 데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임대물건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물건 나와 있는 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원거리에서 보면 여기가 양천 향교역 그리고 가양역 그리고 여기가 증리역 이렇게 됩니다. 요 일대를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은 여기 바로 지금 경매 물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니까 바로 여기는 말고 요 일대에 15건이 있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도 그죠? 요 건물에는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해봤습니다. 매매 월세 뭐 다 같이 나와 있고요. 동일 매물을 묶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지하 1층, 지하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77. 우리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전용 면적이 184.8입니다. 184.8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고 전용 77 같은 경우에 매매가 3억 3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은 2층인데 전용이 68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천만 원에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장형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차 되기 좋은 거, 진입하기 좋은 거, 그래서 저층이 도리어 인기가 있습니다. 업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뭐 조망이 나오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2층 물건입니다. 12층 중에 2층에서 전용이 82 됩니다. 82 되어 있는데 2,400에 2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2층 중에 9층짜리 있습니다. 전용 73인데 월세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160만원. 그리고 12층 중에 6층 있습니다. 귀한 코너호실 있습니다. 왜 귀한 코너호실이라고 할까요? 코너 같은 경우는 이면창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방감도 있고, 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 55 작잖아요. 근데 1,300에 13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곳은 다 이제 여기 보면 4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신축, 준신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축 지산 해가지고는 2층, 뭐 12층 중에 2층, 전용 면적 20인데 뭐 700에 65만 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은 어떤 거 하나 보면은 12층 중에 2층에서 전용 면적 104인데 매매가가 11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축, 그리고 또 아닌 것 하고 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여기 1,000만원에 80만원짜리 있습니다. 전용 면적 36, 작지 않습니까? 12층 중에 10층이고, 양천 향교, 가양역, 뭐 소형 탁 트인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는 1,000만원에 8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월 달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보다, 경매 물건하고 동일 평형이고, 그런데 조금 더 아래층에 있는 물건이 3천에 300이 나왔다면은 이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당연히 경매가 취하되지 않으면 1차에 당연히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경매 강의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취하될지도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은 누군가가 매매를 해가지고 취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뜻이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컨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뭐 편하실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하될지도 모르니까 나 이거 포기할래가 아니라 그러면은 매매로 일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예. 그리고 뭐죠? 취하를 시키고, 예. 그러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괜히 입찰 준비하고 있다가 취하되나 안 되나 하고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그죠?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주 어떻게 만나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등기부에 보면 주소도 다 나와 있고, 임차인도 알고 있을 테고, 그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물건은 좋아요. 연식은 오래됐지만 워낙에 입지가 좋고 평수도 참 크고 그래서 그 해당 호실 같은 게 전용 면적이 56평형이다 하면 하나의 임대료를 줘도 되고 그 물건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뭐 공유 오피스 형태로 그죠? 조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뭐 분리를 해서 특히 내가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렇게 큰 평수는 난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경우에 내가 해서 나도 쓰고 나머지 공간은 또 임대 주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용 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